당신을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도구가 사실은 매일 밤 당신을 불안의 감옥에 고립시키고 있다는 역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정신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소한 습관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99%의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1%의 남자들이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하고 절대적인 평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주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남성은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외부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것은 침공에 가깝습니다. 특히 밤은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벗어나 재충전하고 내면의 성체를 보수해야 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안식처에까지 세상의 소음과 혼란, 타인의 의견과 끝없는 뉴스를 끌어들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무기를 우리 자신에게 겨누는 셈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 자신의 평온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밤의 주도권을 되찾고 외부 세계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적을 명확히 정의하기. 우리가 잠들기 전 확인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마트폰 자체가 아닙니다. 특정 앱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마지막 순간의 정보 탐색이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밤늦게 온 메시지에 답장하고 내일의 뉴스 헤드라인을 미리 훑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중요한 정보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FOMO, Fear of Missing Out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정보들을 머릿속에 쑤셔 넣음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9%가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이 행위가 뇌에 가하는 직접적인 공격. 당신이 잠들기 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문제 해결 모드로 재전환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뉴스나 업무 관련 이메일은 편도체를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당신의 몸을 투쟁 도피 반응 상태로 만듭니다. 즉, 당신의 몸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당신의 뇌는 마치 포식자에게 쫓기는 것처럼 각성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평온한 잠을 잘 기회를 박탈하고 불안과 걱정이라는 독을 주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강인한 남성은 자신의 생리적 반응까지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통제합니다. 그는 잠들기 전 자신의 뇌에 휴식을 명령하지 새로운 전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제의 이분법의 붕괴.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뿐입니다. 반면에 타인의 의견, 주식시장의 등락, 세상의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이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밤 11시에 확인한 업무 이메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벽에 본 정치 뉴스에 대해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며 밤새도록 공회전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자아의 행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의식적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하루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가짜 생산성과 도파민 중독. 우리는 종종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생산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늦게까지 일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 라는 자기 위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SNS 피드를 스크롤하거나 새로운 알림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뇌에서 단기적인 쾌락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적인 쾌감에 중독되어 의미 없는 정보의 스크롤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로 잠시 허기를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더 큰 정신적 허기뿐입니다. 진정한 생산성은 깊은 휴식을 통해 다음 날의 명료한 정신을 준비하는 데서 나옵니다. 밤의 스크롤은 당신의 내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나의 가치에 따라 행동했는가?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정보 탐색은 이 귀중한 성찰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타인의 삶, 세상의 사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정작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타인의 생각에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야진 명상록을 썼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지혜와 평온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은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이나 타인의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갑시다. 스토아적 대안. 첫 번째는 정보 엠바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엠바고란 특정 정보의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수면 전 정보 엠바고를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 이후로는 업무 이메일, 뉴스, SNS 등 잠재적으로 당신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유입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영토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당신은 이것이 불안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정보로부터 당신의 밤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스토아적 대안. 저녁의 철학적 일기. 정보 탐색이라는 파괴적인 습관을 없앴다면 그 빈 시간을 건설적인 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철학적 일기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에서 10분 동안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미덕을 칭찬하고 강화합니다. 둘째, 오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비난이 아닌 개선을 위한 객관적 분석입니다.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인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 간단한 과정은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는 성찰로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외부의 혼란에서 내부의 질서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세 번째 대안, 현자들과의 대화, 즉 독서.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이 당신의 뇌를 각성시킨다면 종이책의 차분한 텍스트는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는 것은 잠들기 전 최고의 정신적 활동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반명상록, 세네카의 인생이 왜 짧은가,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과 같은 책들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혜를 얻고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장을 통해 당신은 오늘의 사소한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시야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고찰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대한 정신과 연결된 채로 평온하게 잠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대안, 내일의 계획을 통한 통제권 확보.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명확한 계획으로 대체합니다. 잠들기 전 내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할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모든 것이 계획해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일의 행동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게 됩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가져오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5번째, 부정적 시각화의 역설적 활용.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필레 메디타치오 마로룸. 즉, 악의 예견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닥쳤을 때의 충격을 줄이고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밤에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원리를 역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를 떠올리고 이렇게 자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내가 이것에 대해 밤새 걱정하는 것이 내일 아침 문제를 해결하는데 1mm라도 도움이 되는가?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이 이성적인 질문을 통해 당신은 감정적인 걱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와 당신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 환경을 통제하여 의지력을 아끼십시오.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폰을 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침실을 디지털 프리존,
디지털 프리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침실 밖, 거실이나 서재에서 충전하십시오. 알람이 필요하다면 구식 잠용종 시계를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뇌가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침실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유혹과 싸울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는 지혜로운 자의 방식입니다. 7번째, 호흡을 통한 신체 통제. 당신의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칠 때 가장 빠르게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몸, 특히 호흡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신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외부 정보를 차단했다면 이제 당신의 의식을 내부로 돌리십시오. 박스 호흡법 박스 브리딩을 시도해 보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4초 동안 숨을 내쉬고 4초 동안 다시 숨을 참습니다. 이 과정을 몇 분간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호흡법은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늦추고 몸의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의 혼란에서 벗어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리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온의 도구입니다. 8번째, 이 변화가 가져올 다음 날의 압도적인 차이. 우리가 밤의 습관을 바꾸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날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불안과 얕은 잠으로 밤을 보낸 사람의 아침은 흐릿하고 반응적이며 감정적입니다. 반면 의식적인 평온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한 사람의 아침은 명료하고 주도적이며 이성적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의 걱정거리는 더 이상 감정적인 위협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명확한 과제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 집중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밤의 통제는 곧 하루 전체의 통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이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닌 정체성의 재정립입니다. 잠들기 전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은 나는 외부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의 뇌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됩니다. 나는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다. 나의 평온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더 이상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알림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당신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말에서도 드러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침묵의 힘을 재발견하십시오. 현대사회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보고,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특히 혼자 있는 밤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마트폰의 소음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잠들기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온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충만한 공간입니다. 11번째,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통한 사소한 걱정의 극복.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스토아적 경고는 우울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날 유한한 삶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문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동료가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몇 달 후에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여부 등은 당신의 존재 전체에 비하면 먼지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거대한 관점은 당신을 폼셋냄노이 트레보기에 늪에서 꺼내줍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 즉 지금 이 순간의 평온과 내일 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기회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가장 온전히 사는 방법입니다. 12번째, 이 모든 것은 결국 훈련의 문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실천의 체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된 전략들을 한번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 당신은 매일 밤 당신의 평온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날은 실패하여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훈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악덕이라도 줄여나가라. 오늘 밤 단 하루만이라도 잠들기 전 정보 탐색을 멈춰보십시오. 그 작은 승리가 쌓여 당신의 정신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규율의 문제입니다. 13번째,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우리는 종종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낍니다. 밤늦게 온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무례하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인의 기대를 당신의 평온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줄 압니다. 나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곧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원칙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정신적 건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19번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더 나은 삶, 더 강인한 정신을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불안의 늪에 빠져들 때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거스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훈련을 시작할 때 당신은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당신을 이 위대한 정신적 혈통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 사실에서 자부심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마지막 20번째, 궁극적인 목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 이 모든 훈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성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밤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이 성체를 쌓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도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온은 더 이상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선택과 훈련의 결과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약속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지키는 견고한 함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잠들기 전 확인해서는 안 될 단 한 가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외부 정보입니다. 당신 하루의 마지막 생각은 알고리즘이 던져준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택한 평온과 성찰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99%의 사람들과 당신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거부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밤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정신을 되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내려놓기로 결심한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심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줍시다.